자, 오늘은 수학원 1단원 지수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A의 n제곱근이라는 말하고 n제곱근 A라는 말의 뜻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A의 n제곱근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n제곱을 해서 a가 되게 하는 이런 값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값은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이 4가 되게 하는 그 x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8이 되게 하는 값은 뭐 얘는 인수분해해 보면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퀄 0 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x는 2라는 건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허수가 두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로 봐서는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수 부분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n제곱을 해서 a가 되게 하는 이 값은 몇 개가 있냐면 일단 중복근까지 포함시켜서 n개가 일단 있을 거예요. n차 방정식이니까. 자,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n제곱근 루트 a 뭐 이런 기호로 표현이 되고 혹시 이제 있으면 마이너스 n제곱근 n이 짝수인 경우는 이런 것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들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n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n제곱을 해서 a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n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n제곱근 a라는 것은 우리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 중에서 이렇게 표현됐던 요 값만 표현하는 거예요. n 제곱근 a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숫자입니다. 됐죠? 자, 이 숫자를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릴 텐데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하는 숫자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n번을 곱해서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를 n번을 곱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전체가 a가 되는 숫자예요. 그렇게 되는 이 한 토막에 있는 요 놈을 보면 얘는 뭐냐면 a의 n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뭐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냐면 양변에 n분의 1을 이렇게 취하시면 돼요. n분의 1을 이렇게 취하시면 a의 n분의 1 이 놈이 이제 x가 되니까 x가 a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n제곱근 a라고 되어 있는 놈은 나중에 이제 얘를 분수 형태까지 배우고 나면 이렇게 표현해서 쓰시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개씩이 있는지 a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볼 거는 일단 예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이 4가 되게 하는 놈을 좀 찾아보면 x는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x의 세제곱이 8이 되게 하는 놈을 좀 찾아보면 x는 뭐가 있냐면 2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근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의 4제곱이 16이 되게 하는 놈을 찾아보면 뭐 인수분해해서 모양을 보셔도 되고요. 2 마이너스 2하고 나머지는 뭐 2하 2 마이너스 2하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x의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놈을 찾아보면 얘는 x는 0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 0이 되게 하는 놈도 x는 0 하나밖에 없을 거고, 자, x의 4제곱이 0이 되는 놈도 x는 0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다음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실수는 없고 허수만 2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게 하는 놈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놈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뭔가 허수 2개가 등장을 할 거고요.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게 하는 놈을 보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는 하나도 없어요. 얘를 인수분해해 보면 x 4제곱 플러스 16이 0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실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서 하나, 둘, 셋, 넷, 이 4개가 다 허근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a의 n제곱근인 xn승은 a가 되게 하는 것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얘는 x가 n개가 나와요.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2개씩 나옵니다. 얘는 중복근까지 포함해서 2개예요. 얘도 무조건 2개. 3차 방정식도 3개. 얘도 중복근 포함해서 3개입니다. 이렇게 3개씩. 4차는 4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얘는 중복근 허용해서 4개. 따라서 A의 n제곱근은 신경 쓰지 말고 실수어수가 아니라 모든 근의 개수를 쓰면 얘는 전부 다 몇 개다? 아, 이건 n개씩이에요. 얘도 n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복근을 포함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n개입니다. 얘도 n개, 얘도 n개, 얘도 n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을 해서 4가 나온 거는 2개. 이게 양수일 경우에 2개. 자, 얘가 양수일 때, 이건 세제곱을 했는데 실수 1개. 4제곱을 했는데 실수가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아, 그러면 얘는 n이 홀수일 때는 일단 1개. n이 짝수일 때는 2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얘는 값이 n제곱근 루트 a라는 거 하나로만 나타나고 얘는 n제곱근 루트 a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형태로 2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은 어차피 1개밖에 안 나타나겠죠? 0 하나밖에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근 빼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걸 보세요. 이게 짝수일 때 0보다 작으면 실수가 없죠. 다 허수들만 있었어요. 짝수일 때 0보다 작으면 다 허수들만 있었기 때문에 얘는 짝수일 때는 0개가 되고 홀수일 때는 어쨌든 요거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1개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요약을 해서 좀 보시면 뭐냐면 a의 n제곱근일 때 n이 홀수가 되면 홀수가 됐을 때 무조건 몇 개? 다 1개. n이 짝수가 됐을 때는 0보다 클 때는 2개, 0일 때는 1개, 0보다 작을 때는 없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수의 계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봐야 될 건 뭐냐면 지수를 계산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아, 밑을 맞춰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지수나 앞으로 배울 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밑을 맞춰야지 계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밑을 맞추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든지 할 때는 밑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지수를 맞춰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a의 x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형태의 지수에서 요 아래에 있는 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위에 있는 요 놈을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을 맞추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데 밑을 맞출 수 없는 형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는 지수를 맞춰가지고 비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서 말씀 좀 이어나갈게요. 자, 루트 2하고 세제곱근 루트 3하고 6제곱근 루트 10의 크기를 비교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n제곱근 루트 a라고 되어 있는 놈은
분수로 처리하시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a의 n분의 1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수를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10의 6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을 2, 3, 10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를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통분시켜서 분수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2의 6분의 3, 3의 6분의 2, 10의 6분의 1인데요. 밑을 맞췄는데 그러면 똑같이 똑같이 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에 다시 6분의 1제곱, 10의 6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6분의 1을 싹 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요 크기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시면 8, 2의 세제곱이, 그 다음에 9, 10 이 크기를 비교하면 되니까 어차피 위에는 똑같으니까 이 크기 순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크기가 순서가 되는데 지금처럼 통분시켜서 맞출 방법도 있고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에다가 아예 이 분수로 처리되어 있는 게 싫으니까 똑같은 값을 거듭제곱을 시키는 거예요. 6제곱 시킴으로써 바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크기를 금방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n제곱분 루트 a의 n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루트의 a의 제곱이라는 것이 뭘로 표현되느냐, 얘는 아실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면 a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로 나온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따로 나눠 쓰는 게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로 바꿔서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a의 세제곱은 지금 원래 여기에는 원래 2가 있는데 맨날 쓰니까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짝수일 때는 절대값 a로 쓰는데 얘가 홀수일 때는 그냥 뭘로 써라? 그냥 a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제곱근 루트 a의 4제곱은 얘가 짝수니까 그냥 절대값 a로 쓰시면 되고, 5째 곱근 홀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로 쓰고, 짝수일 때는 절대값 a, 홀수일 때는 a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를 배웠는데요. 지수에서 이제 로그로 넘어가는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a를 x제곱 시켜서 n이 되게 하는 이 x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지수에서 처리해도 되지만 x라는 거를 x는 a라는 밑을 갖고 있고 n이라는 값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로그라는 거에 요 아래다 밑을 작게 쓰고 n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이 로그에 요 아래에 있는 a는 뭐냐면 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 요거를 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로그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밑과 진수에 성립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지수를 다룰 때 밑이 0보다 큰 지수만 처리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그 위에 있는 지수를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시키려면 0보다 작아지면 이게 모순되는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밑이 0보다 크다로 제한을 해 놓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밑이 0보다 큰 지수에서만이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요 n의 값도 0보다 큰 값에서만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지수는 그냥 0보다 크면 되지만 요거 1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로그는 밑을 a가 0보다 커야 되고 a가 1이 아니어야 돼요. 뭐 당연히 n은 0보다 크다로 지수에서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오는데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면 밑이 1이면 요거 무조건 1인데 이 x가 이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4제곱이든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a가 1이 되면 이상한 상황이 나요. 함수적인 관계가 나오지 않아. 왜냐면 n의 값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여러 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의 로그는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다로 제한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진수도 0보다 크다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인데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뒤쪽에서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좀 설명을 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얘는 뭐 당연히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고 동시에 b가 0보다 크고 이 전부 다 AND로 연결된 거예요. a가 0보다 크면서 a는 1이 아니고 b도 0보다 크고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교집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성립한다. 자, 이쪽은 로그 절대값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a가 0보다 크고 절대값 a가 당연히 1이 아니고 그 다음 b는 0보다 크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거를 약간 좀 보면은 절대값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되는 값이 들어가도 돼요. 단지 0만 안 되면 되니까 a는 0이 아니라는 뜻이고 여기는 절대값 a가 1이 아니니까 a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 쪽은 이 세 개만 아니면 되고 b는 0보다 크다로 제한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로그의 a-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2 이놈이 정의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의가 되도록 하려면 일단 우리가 써야 될 게 a-2의 제곱이 0보다 커야 하고 a-2의 제곱이 1이 아니어야 하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2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 게 a는 2만 아니면 됩니다. 2면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나오는 게 a가 1이 아니고 또 a가 3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인수분해 하셔서 넘겨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값을 넣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일단 최고차항을 양수로 변형시키고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a-4 그 다음에 a 플러스 3 이놈이 0보다 작아지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답을 쓰려면 이 상태에서 2하고 1하고 3을 빼준 요 놈이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로그 여기 있는 놈이 정의가 되도록 하는 그런 k 값의 범위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알 수 있는 게 절대값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하고 절대값 k 플러스 1이 1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k-1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k-1의 x 플러스 2k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세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봤듯이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k는 0이 아니고요. 또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면 1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를 2차식으로 바라본다면 2차식의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되냐면 더 위쪽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얘는 첫 번째 k가 1이 되면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k가 1일 때는 대입을 시키면 2차도 0, 1차도 0이기 때문에 2가 0보다 크니까 k가 1일 때는 성립하는구나. k가 1일 때도 돼 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1이 아닌 상황이 되면 얘가 2차식이 되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2차식이 되면
일단 최고치항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죠. 0보다 작으면 언젠간 내려가니까 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k-1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면 k-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의 k-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귀찮으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까요? k-1 마이너스 2k 얘가 0보다 작다. 그거 지우면서 k가 되니까 변화를 약간 주겠습니다. k 플러스 1 k-1이 0보다 크다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여기 범위는 1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얘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어차피 요거이기 때문에 k가 1보다 크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냐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과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과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과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교집합으로 만들어지셔야 돼요. 동시에 성립하는 부분들이죠. 그치? 그래서 k는 1보다 큰데 동시에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닌데 이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 공통 부분은 k가 1보다 크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로그의 연산법칙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단 밑을 맞추자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성립조건을 먼저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연산을 할 때 밑이 안 맞은 상태에서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밑을 맞추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식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걸 다 증명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들은 좀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의 xy가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만든 게 원래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성질을 써서 성질만 사용해서 로그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로그 a의 x를 m이라고 하면 얘는 a의 x가 a의 m이 되겠죠. x가 a의 m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로그에 a의 y를 n이라고 놓으면 y는 a의 n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xy 곱한 놈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랑 y를 이렇게 곱해주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되는데 이놈이 a의 m 플러스 n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는 m 플러스 n이라는 지수가 로그 a의 xy라고 되는 겁니다. 따라서 로그 a의 xy는 m이 결국 로그 a의 x 그 다음에 n이 로그 a의 y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더해지는 형태의 모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새로운 연산에 대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계산법을 그냥 몸에 익히셔야 돼요. 익히신 다음에 구구단을 처음 외우듯이 익히신 다음에 자꾸 써서 몸에 익힌 상태로 연산이 돼야지 그 연산을 통해서 뒤에 함수적인 관계들 뭐 방정식, 부등식, 최대치수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쪽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연산은 그냥 단순히 그 구구단 외우듯이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도록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로그 안에 두 개의 xy가 곱해져 있어, 진수가. 그러면 각각의 로그로 두 개가 덧셈으로 떨어진다. 자, 다음에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뀐다. 됐죠?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나온다라는 것들 가지고 써먹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a의 x의 n제곱이 n 로그 a의 x라는 걸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 a의 x의 n제곱을 m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로그에서 이제 지수로 바꿔보면 x의 n제곱이 뭐가 되냐면 a의 m제곱이 됩니다. 지수 성질에 의해서 x가 이제 뭐가 되냐면 a의 m에 양쪽에 n분의 1제곱을 시킨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놈이 x가 뭐가 되냐면 a의 n분의 m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얘를 다시 로그로 바꿔보면 n분의 m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요 놈이 로그 a의 x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이 m의 값, 여기 있는 m의 값이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로그 a의 x가 돼서 따라서 로그 a의 x의 n제곱이라는 것이 n이 앞으로 내려오는 효과를 내는구나. n의 로그 a의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하는 거는 x의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이 거듭제곱이 앞으로 내려오는 효과를 낸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분모 쪽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모 쪽에 있는 게 a의 n제곱이에요. 분자 쪽에는 x의 n제곱이에요. 조금 복잡하네. 여기도 n제곱이 있고 여기도 n제곱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얘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는데 여기 있는 지수 쪽에 있는 거는 위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밑쪽에 있는 거를 아래로 내려오게 해서 n분의 n으로 해주고 이걸 내려줬으니까 나머지는 로그 a의 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진수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성립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수를 그러니까 진수에 있는 지수는 위로 밑에 있는 지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서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로그 2의 5제곱 4의 뭐 세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얘는 위로 떨어지고 얘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하고 5라고 떨어지고 2의 4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2고요. 로그 2의 2 얘는 값이 1이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기본 공식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로그 a의 1은 0이고요. 로그 a의 a는 1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갖고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2 곱하기 요게 돼서 얘 값이 얼마가 된다? 5분의 6이라는 이런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밑이 변환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밑을 변환하는 공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변환 공식. 자, 밑변환 공식은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시면요. 로그 a의 b라고 되어 있는 놈이 나왔는데 지금 밑이 우리가 원하는 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밑인 c로 밑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밑을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주냐면 로그 c라고 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밑쪽에 있는 걸 여기다 쓰시고요. 로그 c라고 하고 여기 진수 쪽에 있는 걸 위에다 쓰시면 분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는 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뭐냐 밑이 10이 필요하면 10, 3이 필요하면 3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로그 2의 3인데 얘를 밑을 10으로 바꾸고 싶어.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얘를 밑을 지금 밑이 2인데 밑이 3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로그 얼마? 3의 2 로그 3의 3 얘 값은 1이네요. 따라서 얘 값이 얼마가 된다? 얘가 로그 3의 2 분의 1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밑으로 변환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지금
6번에서 보는 게 그 얘기죠. 로그 A의 B를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역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밑을 B로 바꾸시면 돼요. B의 A분의 로그 B의 B인데 B의 B는 어차피 얘 값이 1이니까 값을 로그 B의 A분의 1로 밑과 진수를 바꿔주시면 역수가 돼버린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얘를 써먹으셔야지 문제 풀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A 로그 C의 B, B 로그 C의 A라고 되어 있는데 좀 크게 한번 써드릴까요? 밑이 A고 여기 진수 자리에 로그 C의 B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됐지? 얘가 이제 밑이고 이게 위에 올라가 있는 요 놈이 진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밑하고 여기 있는 진수를 자리 바꿈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얘네들도 물론 다 증명이 가능하지만 일단 써먹는 거를 좀 위주로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시면 뭐가 되냐면 B 로그 C의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얘도 역시 예를 들어 보면 2 로그 2의 5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밑하고 여기 있는 진수를 자리 바꿈을 이렇게 해주시면 5의 로그 2의 2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1이죠 어차피. 그래서 값이 몇이 되냐면 얘 값이 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식을 변형하시오 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바꿀 때지 연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x제곱 두 번째 건 로그 2의 x의 세제곱. 자 일단 얘는 이거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로그 2의 x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있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요 원래 있던 식은 x제곱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x는 0보다 커도 되고 또 x는 0보다 작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되냐면 x가 0만 아니면 돼. 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돼. 여기에서의 값의 정의역이 이렇게 돼요. 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냥 내리고 나서 이걸 봤더니 얘는 0보다 크다밖에 없네. 그럼 0보다 뭐 해도 작아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 그래서 여기에 뭐를 씌우냐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 내용을 한꺼번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수 제곱일 때는 얘가 내려갈 때 내려가기만 하면 0보다 크다고 제한이 되는데 원래 정의역이 0보다 작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절대값을 씌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홀수 거듭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걸 보시면 여기 있는 x 세제곱이 0보다 크다의 정의역은 당연히 x가 0보다 크다만 제한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3 로그 2의 x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짝수하고 좀 다릅니다. 다음에 3번은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의 계산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얘 밑이 A, 얘 밑이 B, 얘 밑이 C이기 때문에 밑이 서로 달라요. 그럼 계산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을 통합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쓰이는 상용 로그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로그의 밑을 10으로 이렇게 바꿔준 요런 로그를 맨날 쓰기 때문에 10을 생략해서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그를 상용 로그, 항상 사용하는 로그다 라고 말을 하고요. 상용 로그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바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날 쓰기 때문에 생략한 건 10이라고 얘기하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밑을 10으로 바꿀 거예요. 10, 안 써도 된다고 그랬지? A 로그 B 곱하기 로그 10의 B 분의 로그 10의 C 곱하기 로그
10의 C 분의 로그 10의 A 이렇게 되면 값들이 서로 다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해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단원 상용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용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를 표현할 때 상용로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상용로그는 어느 때 사용하게 되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상용로그를 쓰는 이유는 아주 커다란 지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지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복잡한 지수가 나온 그런 계산을 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의 계산들, 아주 크거나 작거나 이런 지수를 계산할 때 상용로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커지는 것들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상용로그를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상용로그를 풀기 전에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자, 먼저 로그 1서부터 로그 10까지 로그 2와 로그 3의 값만 갖고 값들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의 1의 값은 0이죠. 자, 그 다음 로그의 2의 값은 여기 나온 것처럼 0.3010입니다. 로그 2하고 로그 3의 값만 주어지고 나머지 로그 10까지의 값들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로그 3은 나와 있고요. 로그 4는 2 로그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0.6020. 자,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로그 2죠. 따라서 얘는 0.699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의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니까 0.7781이 되겠고요. 그 다음 로그 7은 여기는 주어지지 않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0.8451이라고 값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은 로그 2하고 로그 3만 갖고는 얘는 구할 수 없다. 필요하면 줄 거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로그의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얘는 0.9030. 자, 로그의 9는 3의 제곱이죠. 로그 2의 3. 얘는 0.9542. 로그의 10은 1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값들이 나중에 보면 상용로그 표라고 표가 주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값들 1에서 10까지의 값들이 상용로그 표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그 2하고 로그 3만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놈들 로그 1에서 로그 10까지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어디에 들어있나를 사용해서 상용로그의 값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쓰게 되니까 이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의 30승의 자릿수 맨 앞의 자릿수, 앞의 숫자가 뭔지 좀 계산을 해볼 텐데요. 값이 좀 크죠? 그래서 6에 30제곱이 있으면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 주십니다. 취해 주면 30 로그에 6이 될 거고, 자, 얘는 로그 6이 아까 얼마였냐면 로그 2 로그 3이니까 0.7781이었죠. 30이랑 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23.343이라고 될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로그를 계산할 때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두 개를 나누셔야 됩니다. 됐죠? 이 앞에 정수만 표현되는 거는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뒤쪽에 값이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어디 사이? 1 사이에 껴있는 얘를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다시 로그로 돌리겠습니다. 23은 밑이 10인 로그에서 10의 23제곱입니다. 자, 0.343이라는 것은 로그 2가
아까 0.3010이었고 로그의 3이 0.4771이었죠. 이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 사이에 로그 0.343이 있으니까 이 값은 로그의 2점 몇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하나의 로그로 만들어주면 2점 몇 곱하기 10의 2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없애고 나면 6의 30제곱이란 놈이 2점 몇에서 이거를 23자리 공 23자리를 뒤로 보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여기가 23자리고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24자리 수가 되고 제일 높은 쪽에 있는 숫자는 뭐다? 2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이 23개가 있고 앞쪽에 한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수 부분보다 얘의 자릿수가 하나가 더 높아요. 그거는 이제 10의 23승이라는 거의 숫자가 공이 23개, 1이 하나 있기 때문에 24자릿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뒤까지 꼭 내려가셔서 뒤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이건 24자리 그래서 이게 23이 됐을 때 24자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분의 2의 20제곱에 0이 아닌 처음으로 나타나는 수, 그 다음 맨 앞의 수가 뭔지를 좀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5분의 2의 20제곱 굉장히 작은 숫자죠. 굉장히 작은 지수 형태의 값이기 때문에 계산을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분의 2에 20제곱이 있는데 여기다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값이 20으로 내려오고 로그 2 빼기 로그의 5가 되겠죠. 얘는 20에다가 0.3010 빼기 0.6990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96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96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좀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 빼기 0.96이에요. 그럼 이게 소수 부분이 아니죠.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냐면 0부터 어디 사이? 1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더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2를 빼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0.04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로그로 다시 한번 바꿔주면 밑이 10인 상태로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고, 자, 0.04라는 값은 로그의 1이 얼마냐면 0이고 로그의 2가 0.3010이었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얘는 로그의 1.어쩌고 저쩌고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얘는 로그 하나로 뭉쳐주면 1.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로그를 지우면 5분의 2의 20제곱이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는데, 자, 이 숫자를 한번 봅시다. 얘는 1.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숫자를 앞으로 8개를 옮기는 거죠. 소수점을. 여기가 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8자리를 앞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8자리 앞으로 갔기 때문에 얘가 소수 몇 번째에 나타나냐면 소수 8번째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그리고 맨 처음 나오는 숫자는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음의 정수가 나왔을 때는 요 놈의 자릿수가 그대로 소수 8번째로 얘랑 같은 형태의 값을 취한다고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게 자연수였을 때는 한 자리가 높은 형태로 갔죠. 걔는 공을 뒤로 뺐으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자리에 1이 있다라는 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의 50제곱에 1의 자릿수 하고 그 다음에 이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1의 자릿수를 한번 봅시다. 얘는 뭐냐면 지수에 1의 자릿수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요.
1의 자릿수는 얘는 규칙을 발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발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3의 1제곱의 1의 자릿수는 3이고 3의 제곱의 1의 자릿수는 9고요. 3의 세제곱의 1의 자릿수는 맨 끝에 또 곱하니까 7이죠. 3, 9, 27. 3의 4제곱은 끝에다 3을 더 곱하면 3, 7에 21. 그 다음에 3의 5제곱은 다시 3 해서 4번마다 반복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겠어요. 4번마다. 그러면 저기 표현되어 있는 50을 4로 나눠주면 12가 되겠죠. 48을 하고 2가 남으니까 두 번째 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나오는 거. 1의 자릿수는 몇이다? 아, 9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진법은 조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걸로 좀 보이는데,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십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십진법으로 좀 예를 드리고 그 다음 이진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십진법에서 234라는 숫자의 자릿수를 로그로 취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서 나온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2 곱하기 10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이고 그 다음에 4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취했어요. 로그 234라고 되어 있는 놈이 뭐라고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다 로그를 이렇게 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에다가 얘를 가장 높은 지수인 10의 제곱으로 모양을 뽑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2.3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밑이 10이니까 이렇게 뜯어주면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로그 얼마? 10의 2.34 라고 표현돼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정수 부분이 되고요. 여기 표현된 요 놈이 소수 부분을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 234라는 건 세 자리죠. 그러면 요 정수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게 10의 제곱이 돼서 실제 얘가 세 자리인데 10의 제곱이 2로 변하는 거죠. 정수로.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얘가 세 자리 수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가 정수 부분이 몇이 나오면 이놈의 자릿수가 몇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십진법으로 전개했을 때 정수 부분이 뭐에 관한 얘기니까 지금 얘는 이진법으로 전개를 시켰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셔야 돼요. 자, 로그에 3의 50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놈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 주셔야지만 2로 거듭 제곱되어 있는 놈의 지수, 그래서 그러니까 자릿수가 이진법 전개했을 때의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로 나누셔야 되는데 그럼 50 로그 얼마? 2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50 로그 2의 3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9.252라는 값이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 이런 식으로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을 계산해주면 79.25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79 더하기 0.252라고 나와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79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 3의 50승의 이진법의 자릿수는 몇 자릿수? 얘는 80자릿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문제를 풀 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보통 정수 부분은 얘는 자릿수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그 숫자의 수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 배치가 되는 수의 구조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동일하면 수가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나오면 뭐 자릿수가 바뀌어지더라도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 수의 배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x라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당연히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수 부분. 자, 그럼 여기 있는 로그 x에서 가우스 로그 x를 빼주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표현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 x, 로그 10의 x, 로그 10분의 x, 로그 루트 10의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좀 구분해서 표현해달라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먼저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고 이 알파의 모양이 0과 1 사이였으니까 여기 있는 n이 정수 부분, 알파가 소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그에 10x라고 되어 있는 놈은 당연히 로그 10 더하기 로그 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n 플러스 알파가 돼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이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에 로그 10분의 x는 로그 x에서 로그 10의 10이니까 1을 뺀 거죠. 따라서 얘는 n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돼서 요게 정수 부분, 당연히 얘가 소수 부분, 뭐 이렇게 n이 정수 부분, 알파가 소수 부분이었지. 그래서 알파가 소수 부분을 결정하면 나머지 부분이 정수 부분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로그에 루트 10의 x라고 되어 있는 놈을 좀 뜯어 볼게요. 자, 로그에 루트 10 더하기 로그에 x라고 표현이 될 텐데요. 얘 10은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이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그대로 해주고 n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정수 부분이 아니니까 n이 정수 부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알파의 값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파가 0에서 1까지인데 얘 알파가 0과 2분의 1 사이면 얘하고 얘를 더해도 그대로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n이 정수 부분, 그 다음 뒤에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소수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n이 정수 부분, 요 뒤에 나온 게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1을 안 남으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어서 요렇게 소수 부분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알파가 만약 2분의 1보다 커지면서,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아지면 얘네를 더한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 1을 빼야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빼준 값을 여기다 써주고 나머지 1을 앞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먼저 소수 부분을 결정하시면 그 나머지 부분으로 정수 부분을 옮겨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인데 얘는 정수 부분이고 얘는 알파는 소수 부분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 2x의 제곱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과 로그 x의 2분의 1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좀 구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x제곱은 지금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는 전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로그의 x의 앞에다 2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2n 플러스 2알파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요 2알파가 0서부터 2까지가 되기 때문에 얘를 0에서 1까지 하고 1에서 2까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알파를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를 표현하면 당연히 알파는 0에서 2분의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0에서 2분의 1까지 사이면 요 값이 0과 1 사이가 되기 때문에 2n이 그대로 정수 부분이 되고 2알파가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다음에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가 되면 2알파가 1을 넘어가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2알파에서 1을 빼준 것이 소수 부분이고 1 빼준 거를 앞으로 옮겨서 2n 플러스 1이 된 요 놈이 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제곱, 이 로그 x가 됐을 때는 알파를 이런 식으로 쪼개야만 이런 소수 부분에 대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쪼개서 표현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로그 x의 2분의 1.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니까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2분의 1에 로그의 x라고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n 플러스 2분의 알파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요 놈은 당연히 0과 2분의 1 사이니까 소수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 있는 놈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n을 좀 나누셔야 돼요. n이 2m이라고 이게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2m이 들어가면 지워지면서 뭐가 돼요? m이 그대로 정수 부분이죠. 따라서 2분의 n이라는 게 자체가 그냥 정수가 되고 2분의 알파가 당연히 0과 2분의 1 사이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표현을 그대로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2m 플러스 1이라고 얘가 홀수가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2분의 n이 2분의 2m 플러스 1이라 정수는 되는데 뒤에 2분의 1이라는 소수가 남죠? 그럼 얘는 뒤쪽으로 보내야 돼요. 얘한테 붙여야 돼요. 2분의 알파에다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분의 n에서 얘 2분의 1을 빼야지만 정수가 되기 때문에 2분의 n에서 2분의 1을 빼준 값, 요게 정수 부분이 되고 2분의 1을 뒤로 빼준 요 놈이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알파가 0에서 1까지라 2분의 1을 더한다 하더라도 얘 값은 1을 넘어가진 않죠. 2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이 경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2분의 1이 돼 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2분의 n이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짝수와 홀수로 좀 구분해 주셔가지고 나눠서 표현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3번 로그 x의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의 로그 x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였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 알파는 0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냐면 1까지가 될 거예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런 표현이 될 텐데 그럼 얘는 음수잖아요. 그럼 얘에다가 1을 더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0부터 1 사이의 어떤 소수로 바뀌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조심할 게 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알파가 0이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알파 자체가 뭐냐면 0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소수예요.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 자체가 소수 부분인데 값으로 따지면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자체가 소수 부분이 되는 상태도 있어요. 이게 0이 되면. 자, 근데 얘가 0과 1 사이에 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준 것이 소수 부분이 되겠고 1을 더해준 거는 앞에서부터 뺏어온 거니까 앞에는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 정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소수 부분이 된다라고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로그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0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쪼개시는 거예요. 0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0에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쪼개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 로그 x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알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2알파는
마이너스 2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까지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뭐 0을 다 갖고 정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알파가 0이 되는 순간을 보시면 요거 자체가 뭐가 돼요? 0이 돼 버리니까 마이너스 2알파는 소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2에는 정수 부분이 되는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됐죠? 자, 뭐 이거는 0은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껴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껴있을 때는 여기다 1을 더해야만 소수 부분이 0과 1 사이로 가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되고 그 앞에 정수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요것이 이제 정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이제 알파의 범위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껴있던 놈 알파로 바꾸면 알파는 0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1을 더해도 0이 돼버리니까 등호가 붙는 위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등호 위치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호 위치가 0으로 안 가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번에는 이 알파가 2분의 1서부터 1까지가 돼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알파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껴있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에다가 2를 더해 주셔야지 이게 양의 소수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정수 부분은 뒤에서 2를 더했기 때문에 앞에서 2를 빼주는 형태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들은 상용 로그에서 최근에 상용 로그들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이제 난이도가 높은 쪽에 있는 학교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로그 A,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라는 조건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로그 A,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라는 이런 조건이 나올 때는 공식처럼 쓰시는 게 계산량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사용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로그 A,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그 소수 부분이 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로그 A하고 로그 B를 빼주면 정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좀 쓰실 수가 있어요. 정수는 몇 개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만 구하면 그 안에 있는 정수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없애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A,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경우는 로그 A하고 로그 B를 더해보세요. 그럼 합이 1이면 어차피 정수 부분 더하기 1이니까 정수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이 1이라는 것은 소수 부분이 얘한테서도 약간 나오고 얘한테서도 약간 나오는 거라 얘네들이 소수 부분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라 뭔가 조금씩 내놔야지 합이 1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뒤에 특별한 조건들이 좀 붙는데 로그 A나 로그 B는 정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소수 부분이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합이 1일 경우에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x하고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소수 부분을 만들어서 해결해도 좋지만 차수가 좀 약간 높은 편이죠.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귀찮아서 짧게 갈 수 있는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x를 빼주면 얘는 내려와서 3로그 x죠. 그래서 얘는 2로그 x가 될 건데요. 2로그 x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얘가 정수가 나온다는 걸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x가 있으니까 로그 x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로그 x의 범위는 10이니까 10의 10은 1이고요. 얘는 10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10의 10의 세제곱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로그 x를 만들어서 얘가 2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면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2, 3, 4, 5 이렇게 되고, 따라서 로그 x는 1, 그 다음에 2분의 3, 2, 2분의 5 이렇게 나와서 x의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10, 10의 2분의 3제곱, 10의 제곱, 10의 2분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로그 x와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경우는 두 개를 상용 로그를 더했을 때 정수가 나오는 사실을 좀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몇이 나오냐면 로그 x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로그 x가 되기 때문에 값은 2분의 3의 로그 x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경우는 일단 합이 정수가 되는데 여기 나온 놈과 여기 나온 놈이 정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각각이.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 로그 x를 만드는데 앞에서 로그 x가 1서부터 3까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2분의 3의 로그 x를 취해 보시면 얘는 2분의 3서부터 2분의 9까지가 되고 얘가 정수가 나올 수 있는 건 2, 3, 4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x가 몇이 나오냐면 로그 x는 3분의 4, 그 다음에 2, 3분의 8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 있는 요 놈, 얘가 정수가 되는 놈은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외시키고 3분의 4하고 3분의 8 얘네 둘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10의 3분의 4, 그 다음에 10의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의 2배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로그 소수 부분이 같다거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될 때의 공식처럼 쓰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 소수 부분을 구해서 가는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x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n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 거예요.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라 소수 부분은 당연히 0에서 어디까지냐면 1까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에 x분의 1을 해주면 얘는 x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로그 x가 될 거고요. 얘는 값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잠깐 모양을 바꿔 보셨죠? 얘는 알파가 0이 되면 마이너스 n이 정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알파가 소수 부분 그대로고 알파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된다면 마이너스 알파에서 플러스 1을 해준 것이 소수 부분이 되고 마이너스 n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것이 정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를 좀 둘로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알파가 0일 때는 당연히 이 소수 부분이 여기 있는 소수 부분 요 놈의 2배가 되느냐? 0은 0에 2배가 되니까 오케이 이건 돼. 그치? 얘는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x가 10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했었냐면 10의 세제곱 1000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로그 x는 1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 사이에요. 그럼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n이 1이거나 또는 얼마냐면 n이 2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이 0일 때는 당연히 n이 1일 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그 x가 몇이 되는 놈? 1이 되는 놈. x가 10이 되는 놈. 그리고 로그 x가 또 몇이 되는 놈? 2가 되는 놈. 즉 x가 얼마? 10의 제곱 100이 되는 놈. 이런 놈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에 있는 소수 부분은 얘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소수 부분은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 소수 부분의 2배가 되는 걸 계산하는 알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 범위 안에 있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3 계산을 마무리 해보면 얘는 3알파가 2가 되기 때문에 알파는 3분의 2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3분의 2가 되는 형태인데 앞에서 봤듯이 여기 있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과 2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로그 x가 1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3분의 5가 되든지 아니면 로그 x가 2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3분의 8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값이 x가 몇이 되냐면 10의 3분의 5, 그 다음에 x가 10의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를 섞어주면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x의 값은 10의 제곱, 100, 10의 3분의 5제곱, 그 다음에 10의 3분의 8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